재계에 임원 다이어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세대 교체 이슈까지 겹치면서 짐을 싸는 임원들이 여느 때보다 부쩍 늘었습니다. 소위 기업의 별이라 불리는 임원 자리가 누구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파리 목숨과 다르지 않습니다. 임시직원의 줄임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우습게 들리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삭통이 불어닥치고 있는 올해 재계 임원 인사 분위기,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재계율이 삼성과 5위 롯데의 총수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뇌물죄에 연루돼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두 총수 모두 동일인 지정에서 총수로 지정된 후 첫 연말 임원 인사를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안정을 선택한 반면 신동빈 회장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두 그룹 연말 임원 인사 배경과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우 기자. 네. 먼저 삼성 이주영표 첫 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보다 승진 임원 수가 확 줄었습니다. 네, 대폭 줄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작년에 220명의 임원이 승진했는데요. 올해는 3분의 2인 150여 명이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지난해 절반 수준인 19명이 승진했고요. 삼성생명과 제일기획도 승진자가 줄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그룹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원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승진 규모나 이런 것들이 차이 나고 하는 것은 경영 상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차원으로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의 경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원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은가, 이런 판단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위기론에 선제적인 대응을 한 거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삼성은 작년에 그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 승진 임원 수가 적다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화보다 안정을 택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삼성전자 사장단이 3명 그대로 다 유임됐거든요. 네. 그런데 갤럭시 노트 9과 갤럭시 S9을 성공시키지 못한 고동진 IM 부문장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 그동안 삼성전자가 성과에 대해서 필보를 강조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건 좀 의외였는데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의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내년 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예. 지금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도 다시 조사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는 등 삼성전자의 경영 상황도 불확실해지고 있어서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의 인사는 성과주의가 원칙입니다. 잘하는 만큼 보상을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원칙에 깜짝 실적을 거둔 반도체 부문에서 적용돼서 유독 승진 인사가 이 파트에서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유임된 사장단 3명 가운데 반도체 최대 실적을 이끈 김기남 DS 부문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보다 3분의 2로 줄었지만 임원 승진자 150여 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80명이 DS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위기에서 조직을 줄이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대한 포상의 원칙은 지켜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부사장이 13명 승진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기 CEO에 대한 후보군은 계속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삼성그룹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삼성물산 이서연 사장의 경영일선 퇴진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서연 사장의 퇴진은 일단 오너가 자녀가 물러났다는 것에서 좀 충격적이지만 네. 경영자로서 보자면은 좀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사장이 많은 투자를 했던 SPA 브랜드 A-세컨즈가 최근 중국 매장을 철수하는 등 패션 부분에서 계속 실적이 부진하면서 의류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서연 사장이 회사에서 실권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 이전 사장은 내년에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
부회장을 겸하게 되는데요. 예. 삼성복지재단은 삼성전자 지분 0.08%를 가지고 있는 등 삼성그룹 지분을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사장은 앞으로 이재현 부회장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오너 자녀 수장을 잃은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지금 계속해서 매각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동빈 회장 경영 복귀 후 첫 임원 인사를 단행한 롯데는 안정보다는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인데요. 자, 단연 세대 교체가 눈길을 끕니다. 네, 신동빈 회장은 경영 공백 기간에 그룹을 챙겼던 경영진에 대한 보은 인사보다는 세대 교체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입니다. 네. 경영 일선 복귀 후에 글로벌 투자 행보를 이어가던 신 회장을 보필할 적임자를 전면에 내세운 건데요. 네. 이에 따라서 40년 동안 롯데 외길을 걸어온 인물들이 전격 퇴진을 했습니다. 먼저 롯데케미칼을 영업이익 3조 원 규모로 키워 유통 중심이던 롯데의 이른바 체질을 개선한 허수영 화학비유 부회장이 물러났고요. 또 신동빈 맥주로 유명한 클라우드를 탄생시킨 이재혁 식품비유 부회장, 그리고 롯데 이미지 개선에 주력을 했던 소진세 사회공헌 위원장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신임 화학비유장에는 해외사업 전문가로 알려진 김교현 롯데케미칼 사장이, 그리고 식품비유장에는 역시 해외사업 확장의 성과를 냈었던 이영호 롯데푸드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자, 결국 이런 세대 교체는 그 성과주의 원칙을 적용한 결과일 텐데 네. 그럼 반대로 이번에 승진한 인사는 누굽니까? 네, 롯데케미칼 대표 자리에는 그룹 내 인수합병을 도맡았던 네. 임병현 롯데지주 가치경영실장이 앉았습니다. 예. 또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음료 비지 대표는 음료 실적을 끌어올리고 수익성을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네. 또 이자형 롯데첨단소재 대표도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자, 이번 임원 인사를 보면 신동빈 회장의 르롯데가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란 평가인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롯데면세점 수장 교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롯데면세점은 신동빈 회장의 수건 사업인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호텔롯데 상장의 자금줄인데요. 네. 또 신동빈 회장이 서비스업의 삼성전자로 키우겠다면서 공을 들였지만 장선욱 대표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3번이나 고배를 마시면서 자존심을 구겼고 또 실적도 부진했죠.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새 수장으로 마케팅 전문가인 이갑 대홍기획 대표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 면세점 사업을 안정시켜서 호텔롯데 상장을 재추진해 뉴롯데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재계 2위인 현대차와 4위 LG는 3세와 4세 경영시대가 본격화됐습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이 최대 과제인데 반도체 호황이 끝날 위기에 직면한 SK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 그룹들의 연말 인사 키워드는 세대교체와 쇄신인데요. 먼저 인사 배경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올 한 해 동안 대외적인 실적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래서 임원 승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임원 승진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6% 감소하면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네. 세계적인 자동차 경기 침체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량과 차량 모델 그리고 인력 등 몸집 줄이기에 주력을 하는 데 반해 현대차는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난해와 올해 중국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 그리고 내년 인도에 공장을 증설해서 글로벌 생산 능력은 연간 900만 대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글로벌 판매량은 624만 대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 부진에도 승진 임원 수는 전 계열사에서 347명으로 지난해보다 12%가량 늘었습니다. 예. 또 연구개발 기술 분야 임원 승진자가 146명으로 지난해보다 9명 늘었는데요. 전체 승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42%로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 40%대를 웃돌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정의선 부회장의 경영 전면에 나선 후 첫 인사인데요. 연구개발 분야 승진자가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자, 그런 만큼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고 봐야겠죠? 네, 지난 9월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정의선 부회장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데요. 예. 세대 교체 신호탄으로 붙인 사람이었죠. 설영홍 중국 사업 총괄 전담을 하던 설영홍 총괄 상임 고문을
비상임 고문으로 물러나게 했고요. 예. 또 이번 사장되는 인사에서 정몽구 회장의 복심으로 통했던 그룹 2인자 김용환 부회장은 현대제철로 이동했습니다. 예. 또 정몽구 회장 사단으로 불렸던 양홍철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담당 부회장과 연구개발본부장인 권문식 부회장도 각각 고문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래차 개발을 주력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자, 결국 이런 생각이 이번 인사에도 적극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정 부회장은 현대차를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 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IT 기업보다 더 IT 기업다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예. 이번 인사에서 순혈주의 전통을 깨고 자신이 영입한 외부 인사를 파격 승진시켰습니다. 현대차가 순혈주의를 강조를 해서 M&A라든지 또는 다른 데의 어떤 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시하는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패러다임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이 디딤돌 시작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2014년 정 부회장이 직접 영입한 BMW 출신 알버트 비어만 차량 성능 담당 사장을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는데요. 예. 비어만 신임 본부장은 신차 성능 개선과 고성능차 사업 성공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출신인 지영조 전략기술본부장을 영입 2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을 시켰는데요. 모빌리티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전략을 세우는 전략기술본부의 수장을 맡겨서 미래 먹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사장단 연령도 50대, 그러니까 젊은 피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번 인사가 그룹 승계와 수건 사업 추진을 위한 포석용 인사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을 현대건설 부회장으로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 승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정의선 부회장은 정몽구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고 필요한 지분을 사서 정정당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요. 정몽구 회장이 지분을 물려받는데 증여세만 2조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출이 6조 원에 가까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하면 지분 11%를 가진 정의선 부회장은 1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유력한 상장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현대 엔지니어링을 현대건설과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건데요. 예. 정진행 부회장이 사실 예전에 현대건설을 인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승계에 대한 포석이라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세 경영 시대를 연 그 LG그룹 연말 임원 인사도 세대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네, 40대 젊은 총수 시대가 열린 만큼 1959년 이전 출생 임원의 상당수를 퇴진시키고 네. 젊은 임원들로 세대 교체를 이루었는데요. 신규 상무 승진은 134명으로 지난해보다 43% 늘었는데 퇴진한 임원도 20% 늘어나면서 임원진이 젊어진 겁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영 환경이 힘든 시기를 감안해서 조성진 부회장 등 대부분의 부회장은 유임시키는 안정카드와 함께 외부 인재 영입이라는 변화도 추구를 했는데요. LG도 내부 출신을 발탁하는 순혈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신학철 3M 수석 부회장을 최초로 외부 출신 LG화학 대표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또 지주사인 주식회사 LG도 경영전략팀장에 베인앤컴퍼니 코리아 대표 출신의 홍범식 사장,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는 자동차 부품 팀장에 한국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출신의 김형남 부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SK그룹은 공격적인 경영부를 이어갔는데요. 자, 쇄신을 위해서 올해 임원 인사에서도 젊은 피 수혈에 주력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네요. 네, SK그룹은 SK하이닉스 등 계열사 5곳의 CEO를 50대로 교체했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 개발 혁신을 위한 교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인사에서 CEO를 포함해서 약 150명 정도를 승진시키거나 새로 선임했는데 이들의 절반 정도가 1970년대생이고 평균 나이는 48세였습니다. 작년 48.7세보다 0.7세 젊어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그 보통 세대 교체는 그 실적이 미흡할 때 하는 것인데
자, 실적이 좋았던 반도체 수장을 교체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SK 하이닉스 수장을 박성욱 부회장에서 이석희 사장으로 교체했는데요. 네. 사실 SK 하이닉스 이번에 매출 40조, 영업이익 20조,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실적 모든 면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는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번 교체는 예상 외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이끈 김기남 부문장을 승진시킨 것과 비교하면 더욱 부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교체의 의미는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더 뚜렷해지는데요. 예.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고 있고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1위 삼성전자는 기존 전략을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면 3위인 SK 하이닉스는 1위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략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임명된 이석희 사장은 미국 인텔에서 근무할 때 인텔 기술상을 3번 수상했고 예. SK 하이닉스 입사 전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한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대기업 임원은 모든 샐러리맨들의 희망상이지만 아무나 오를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높은 연봉에 누리는 혜택도 많지만 그 자리를 견뎌내야 하는 중압감 때문에 스트레스도 큰데요. 화려하면서도 고독한 대기업 임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얘기에 앞서서 먼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대기업 임원의 자리, 그들이 생각하는 임원의 자격 요건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거리에 나가서 직장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급여도 많이 받으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 자리까지 버티고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모든 걸 바쳐가지고 그 스트레스와 그 많은 삶의 부분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밑에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정직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력도 실력이어야 되지만 주위 환경이랑 이제 그 운도 많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직장인들 얘기처럼 임원은 오르고 싶은 자리지만 막중한 스트레스에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임원의 자격 요건은 리더십은 물론이고 운이나 책임감 등 다양합니다. 자, 김현우 기자가 보기에 임원의 조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새로운 임원이 임명되면은 다양한 이유가 붙지 않습니까? 네. 강력한 리더십, 업무에 대한 열정, 원활한 대인관계 등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석탄공사 사장까지 지냈던 조관일 소장은 이런 자신의 저서 임원의 조건에서 이런 이유는 단지 임원이 되고 난 후 붙인 그럴듯한 이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조 소장은 수능 만점자가 자신의 비결을 교과서 위주 공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 소장은 임원이 되는 조건을 회사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다 줬느냐, 성과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 바로 임원이 되는 조건이라고 꼽았는데요. 예. 사실 올해 대기업 임원 인사에서도 성과와 포상이 강조되고 기업 실적이 나빠서 오너 3세가 승진해서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설득력을 가집니다. 또 지금까지 성과가 적었지만 미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적었는데요. 어떤 직원이 만약에 고등학교 선배나 후배 친구가 대통령이나 장관, 다른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면은 그 사람도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한진 기자가 생각하는 임원의 조건은 어떤 겁니까? 네, 최근 재계에서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날렵한 그리고 민첩한이라는 뜻을 가진 애자일이라는 단어인데요. 불확실성에 맞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상황 대응을 위해서 무거운 기업 조직을 날렵한 스타트업 체질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 앞으로는 임원에게도 이런 흐름에 맞는 역량이 더 강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리더십 전문 교육기관 CCL은 리더의 조건으로 학습 민첩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자기개발과 성장을 하면서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로운 지식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좀 더 빠르게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이번 연말 인사에서 두드러졌던 젊은 피로의 세대 교체 그리고 외부 인사 영입과 같은 순혈주의 파괴도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 산업 생태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보다 시시각각 변하는 흐름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젊고 유연한 감각의 소유자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매년 그룹들의 인사를 보면 세대 교체가 있어 왔는데요. 올해는 그 폭이나 정도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 최근 대내외 경제기관에서 내놓는 우리나라 내년 경기 전망은 올해보다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다음에 경기 전망의 바로미터가 되는 연말 대기업 정기 인사에서도 이런 흐름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인사를 보면 나이가 많은 임원들은 퇴출하고 임원 승진을 최소화하는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도 60대 경영진이 대거 물러나는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고 삼성과 SK는 임원 승진 인원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LG는 임원 승진 수는 늘었지만 전체 임원 수는 거의 그대로여서 자리에서 물러난 임원도 그만큼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기업에서 인력을 줄인다는 것은 내년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사업 구조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젊은 인재를 적극 기용해서 신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ICT 기반에 의해 기존의 주력 제품들을 고도화하는 부분도 있고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바꿔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그 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사람들에 해가지고 엄중한 환경을 돌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예, 그리고 매년 대기업이 임원 인사를 낼 때마다 관심이 쏠리곤 하는데요.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기업의 인사일 뿐인데 왜 이렇게 대기업 임원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걸까요? 네, 임원은 기업의 경영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임원이 누구냐에 따라 회사가 성장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구글, 애플을 따라잡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티아 나델라라는 새로운 CEO가 취임하면서 이런 예상이 깨졌는데요. 예. 사티아 CEO는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먼저 변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며 회사의 상징인 윈도우의 비중을 줄이고 클라우드 투자를 늘리는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예.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년 만에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또 상반된 사례로는 파산한 앨론이 있는데요. 앨론은 제프리 스킬링을 새로운 CEO로 영입하면서 급성장했는데 제프리 CEO는 회사 실적보다 주가 상승에 더 치중했고 이를 위해 분식 회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임원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대기업 임원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내 대기업의 임원은 별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달기 어려운데요. 자, 김 기자, 네. 추상적인 질문 같지만 그 대기업 임원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대기업 임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이 3년 동안 4만 명을 채용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4만 명 중에서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400명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어려운 만큼 임원이 되면은 회사에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억대 연봉과 전용차, 운전기사, 비서 등 최고 대우를 받을 수 있고요. 해외 출장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특급 호텔을 이용하는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임원은 실적과 숫자로 말한다는 말이 있듯이 책임과 막중한 스트레스가 따르는데요. 전직 임원이 말하는 대기업 임원의 자격이 뭔지 들어보시죠. 네. 대기업 임원 누구나 이제 회사를 입사하면서 목표로 하는 거긴 한데 사실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킨다고 하는 거가 결국은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현재의 실적을 이제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니까 결국은 현재와 미래를 다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임원인 셈이죠. 대기업의 꽃, 대기업의 별, 소위 임원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보통 수십 년간의 인내와 노력은 기본이고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얻어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평직원 임원까지 오를 확률은 채 1%도 안 된다고 하니 가히 꽃이나 별로 불릴만 합니다. 대기업 임원 인사를 보면 한국 경제의 흐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임원들이 올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은 기업들이 그리고 한국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군사를 빼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위기감에 기업의 꽃들이 거센 바람 앞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순서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